삼각함수의 합성은 뭐 교과서마다 다루지 않는 교과서도 있긴 해요. 별도로 뭐 빼놓고 하는데, 합성 문제가 종종 나오고 합성 문제로 풀지 않아도 뭐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합성을 사용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푸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알아두면 좋겠다 이고요. 사실은 도출하는 게 조금 어려워. 그래서 적어보라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삼각함수의 합성이 뭐냐?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우리가 예전부터 배워오는 거고, 최근에 이제 역수를 배웠지, 그지? 그런 녀석들인데 걔네들이 한식으로 다 튀어나와. 그래서 보면은 사인 세타, 세타라는 각도 기준에 뭐 a라는 건 어떤 상수를 곱한 거고요. 더하기 코사인 세타도 또 튀어나와. 거기다가 b를 곱한 거야. 얘네들을 합해 놓다 보니까 얘를 함수 그래프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그려볼 수 있겠니? 이거를 배워본 적이 없잖아. 우리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요 정도만 그렸었는데 섞여 있는 걸 어떻게 그려? 이거는 그리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해석을 조금 더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사인, 코사인 나와 있는 걸 나는 하나의 삼각함수로 나타내 볼래. 그럼 해석이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이더니 그래서 결론은 해석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삼각함수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합성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둘을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뭐 사인 하나로 나타낸다든지 코사인 하나로 나타낸다든지 뭐 탄젠트는 아니겠지만 뭐 탄젠트 하나로 나타낸다든지 이렇게 하나로 나타내면 그 다음부터 해석이 조금 더 수월해질 거야. 이런 목적으로 합성을 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엄청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거를 하나로 표현해 보자. 결론은 아래쪽처럼 생겼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책만 읽어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아까 위에 적혀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 방법은 두 가지인데 사인, 코사인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사인으로 합성할 수도 있고 코사인으로 합성할 수도 있어요. 하나로 나타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인 합성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거든. 사인 합성부터 한번 해볼게.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사인 합성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인으로만 나타내 볼래.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대목인데 내가 사인으로 합성하고 싶어요. 사인으로 합성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게 누군지를 먼저 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사인 합성하고 싶은데 사인에 곱해져 있는 게 A다. 나는 이거를 좌표 평면상에서 X 좌표로 취급할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에 코사인에 곱해져 있는 B를 Y 좌표로 할당을 합니다. 요거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따가 코사인 합성을 할 건데 코사인 합성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코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걸 X 좌표로 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지금 그리는 이제 그래프 정도 보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X 좌표가 A고 Y 좌표가 B인 점을 한번 찍어 볼 텐데 선생님은 얘네 둘 다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1사분면에 찍어 볼게요. A가 뭐 음수일 수도 있고 B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사분면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정하기를 1사분면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X좌표 A가 이 정도에 있고 Y좌표 B가 이 정도에 있다. 그래서 그 점은 여기에 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원점에서 그 A, B까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직선, 선분 이렇게 그려보자. 그러면 원점에서 A, B까지 거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두 점 사이 거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이렇게 되겠죠. 차이 제곱의 합. 그래서 이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될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직각삼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직각삼각형이 될 거고. 와, 그러면 A, B가 나중에는 특정한 숫자로 나타날 거지만 지금은 뭐 그냥 A, B로 나타냈는데 결론은 밑변의 길이 A, 높이 B, 빗변의 길이 이렇게 길이들을 다 나타낼 수 있었죠. 하면
x축을 시초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벌어진 각도 요만큼을 세타가 아니라 이거 세타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그지? 세타 말고요. 내가 새롭게 도입을 해볼게. 알파라는 각도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몇 도인지 몰라 나도. 그런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를 읽어볼 수 있어. 그래서 보면은 사인 알파는 직각삼각형에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죠. b 이렇게 될 거고요. 코사인 알파는 빗변 똑같네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밑변에 해당하는 a 길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지? 자, 그래서 처음에 하고자 했던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를 한번 다시 적어 보도록 하지요.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 요거를 하나로 합성하고 싶어요. 준비됐니? 자, 그러면 a라는 것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a라는 것을 여기서 가져와 볼게요. 이거 어떻게 정리해서 가져오면 되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코사인 앞에 곱해서 가져오면 되죠. 맞니? 괜찮지? 다시 여기에서 a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코사인 알파 곱한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b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사인 알파를 곱한 거야. 이런 구조야. 그래서 ab 자리에 요거 대신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a 자리에 요거 집어넣고 b 자리에 요거 집어넣으면 어때요? 둘 다 공통 부분인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들어있지. 그거를 한 번에 정리를 할게. 아닌가? 적어놓고 할까요? a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코사인 알파를 곱했고 거기다가 사인 세타가 곱해진 상태야. 더하기 b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사인 알파가 곱해져 있고 코사인 세타가 곱해져 있는 중이야. 괜찮죠? 그러면 이 녀석은 공통 부분인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묶어내 볼게요. 그럼 남아있는 게 누구냐? 코사인 알파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 코 번갈아 가면서 알파 세타 각도를 적용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사인 덧셈 정리죠. 그래서 덧셈 정리를 풀어서 쓴 걸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앞에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는 그대로 두고요. 사인 알파 더하기 세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가 세타 기준으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알파는 우리가 도입한 거잖아. 그치? 중간에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준을 뭐 세타로 잡는다라고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사인 덧셈은 순서 바꿔도 상관없죠. 세타 더하기 알파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와, 그래서 시작은 사인, 코사인이 다 들어있는 이런 덧셈 형태의 식이었는데 이거를 최종적으로 사인만 나타내는 걸로 바꿨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사인 합성이 끝나. 괜찮지? 물론 여기 각도는 세타만 나타난 게 아니라 중간에 알파라는 녀석도 각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어쨌든 여기는 각도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확인할 거는 도대체 알파는 누군데? 알파는 아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내가 사인 합성을 하면 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녀석을 x좌표로 보고 시작했을 때 벌어진 각도가 알파였던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구조를 잘 보면 여기 결론만 적어놓고 다시 볼게요. 사인 합성을 하게 되면 사인 앞에 곱해지는 녀석이 누구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어때? 얘네들이 누구냐면 사인 앞에 곱해진 숫자, 코사인 앞에 곱해진 숫자의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야. 마치 원점에서 a, b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에다가 내가 사인 합성을 하기로 했으니까 사인으로 표현할 거야. 괜찮지? 그런데 각도가 세타만 박아 넣는 게 아니라 세타 기준으로 얼마만큼 더해져야 돼. 그 각도 알파를 써줄 건데 이 알파는 어떻게 나왔었니? 생각하니까 좌표 평면 상에 사인 합성했으니까 사인 앞에 곱해진 A를 X좌표로 나머지 코사인에 곱해진 걸 B의 좌표로 해서 원점이랑 연결했을 때 시초선으로부터 벌어진 각도가 알파더라. 이겁니다. 그럼 괜찮니? 이렇게 분석하시면 돼요. 이따가 문제 적용할 때 다시 한번 해볼게. 사인 합성은 이렇더라. 자, 두 번째 코사인 합성 한번 가봅시다. 코사인 합성도 방법은 똑같은데 왜 사인 합성을 많이 쓰냐? 이 과정에서 한번 쳐다봐요. 어떤 부분이 조금 힘든지. 코사인으로만 나타낼 거래.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인데 지금 코사인 합성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사인 합성 뭐에 대해서 합성한다라는 걸 봤을 때 그렇다면 코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녀석을 이제 x 좌표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사인 앞에 곱해진 a는 자동으로 y 좌표가 되겠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b, a가 되겠죠. b, a가 어디 있는지 좌표 평면상에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얘도 뭐 가정하기를 일사분면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됐다라고 하면 b, a는 여기 있을 거야.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냐면 원점에서부터 b, a까지 선분을 그어서 이 길이를 나타내 봤는데 얘는 똑같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루트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벌어진 각도는 아까 알파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 다른 각도 베타라고 가정을 해볼게. 베타. 그러면 역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에서 관계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요. 그치? 관계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이 녀석은 뭐냐면 똑같이 쓸게. 사인 베타는 빗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높이가 되겠네요. a. 이번에 높이가 a가 됩니다. 이만큼.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는 밑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밑변에 해당하는 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AB 자리에다가 이걸 대신해서 집어넣을 거니까 정리를 미리 해둘게요. 첫 번째 식에서 A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사인 베타를 곱한 거. 두 번째 식은 B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코사인 베타를 곱한 거. 자, 베타는 코사인 합성하면서 코사인 앞에 곱해진 상수를 X좌표, 사인 앞에 곱해진 상수를 Y좌표 이렇게 둔 거야. 그럼 뭘 먼저 보느냐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A, B를 갈아 끼워 넣어 볼게요. 그럼 한 단계만 생각할게. 둘 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들어있으니까 묶어냈다라고 생각하고 갈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묶어냈어. 그러면 A 자리에 사인 베타만 남겠죠? 그러면 정리하면 사인 베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고 더하기죠. 그 다음에 B 자리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앞으로 나갈 거니까 남는 거는 코사인 베타야. 그래서 코사인 베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인, 사인, 코사인, 코사인이죠. 우리가 코사인 덧셈 정리에 코코사사였잖아, 그지? 그러면 순서 바꿔도 상관없지, 덧셈이니까. 그래서 코코사사인데 여기서 둘을 연결하는 게 플러스야. 그럼 각도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로 덧셈 정리를 적용해야겠죠.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니까. 요거 때문에 사실은 코사인 합성을 잘 안 해요. 부호를 바꿔야 된다는 것 때문에. 뭐 어쨌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코사인 합성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베타 빼기 세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코코사사. 괜찮니? 그런데 우리는 세타 기준으로 뭔가를 보려고 하고 베타는 우리가 중간에 집어넣은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세타를 기준으로 보기 위해서 코사인 여기 각도에다가 마이너스를 적용하면 세타가 앞으로 오지, 그지? 그런데 코사인 함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코사인 함수는 코사인에 마이너스 x를 넣는다 하더라도 우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x 이렇게 튀어나와.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적용해도 바뀌는 게 없어. 따라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를 적용하면 세타 빼기 베타 이렇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코사인 합성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요 부호 때문이야, 사실. 마이너스로 연결된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헷갈려. 그래서 사인 합성을 가장 많이 하게 돼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코사인 합성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베타라는 각도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 이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코사인 합성을 하기 위해서 x좌표를 코사인 앞에 곱해진 녀석, y좌표를 사인 앞에 곱해진 녀석으로 x좌표, y좌표를 구성했을 때 시초선으로부터 벌어진 각도가 베타인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되더라. 정리됐죠? 책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지금 밑에 열심히 설명해 놓은 것들이 지금 합성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다음 장 넘어가 볼게. 그래서 삼각함수를 이렇게 합성하세요인데 결국은 내가 사인 합성할 거냐 코사인 합성할 거냐라는 거는 뭘 정하는 거냐면 x좌표를 뭘로 볼 거냐를 정하는 거야. 정리됐니? 졸려? 머리가 많이 길어서 그래? 그래서 사인 합성을 하면 여기 마지막 줄만 볼게요. 만약에 사인 합성을 하면 요 녀석이 x 좌표가 되는 겁니다. 가 되는 거고, 내가 코사인 합성을 하려고 하면 요 녀석이 x 좌표가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어떤 합성을 하냐에 따라 그 녀석이 곱해져 있는, 이를 개수라고 부를까요?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들을 x좌표로 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다만 이제 코사인 합성할 때는 그 각도를 찾았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연결해야 되는 거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몇 가지 한번 해볼까요? 아래쪽으로. 아래쪽에 풀이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들도 연습 삼아 이거 한번 해봅시다.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3 코사인 세타. 연습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3 코사인 세타. 합성 연습 한 번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두 가지로 해봅시다. 사인 합성, 코사인 합성. 첫 번째, 나 사인 합성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걸 x 좌표로 보기로 했습니다. 사인 세타의 앞에 1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좌표로 따지면 1, 루트 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꼭 요거 그려 놓으세요. 다행히도 x좌표도 1이 양수, y좌표도 루트 3 양수니까 1, 4분면에 있는 녀석이구나. 그래서 1이 이 정도 있다 그러고요. 루트 3은 이 정도 있다라고 하면 1, 루트 3은 1, 4분면 각이고 원점으로 연결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와, 밑변이 1이고 높이가 루트 3이면 이거는 특수각이죠.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 1대 루트 3대 2에 해당하는 녀석이네, 그지? 몇 도? 60도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3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알파라고 일반적으로 났던 이 각도가 지금은 특수각으로 튀어나온 거라. 괜찮지?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한 방에 갑시다.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루트 안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넣는 건데 그게 뭐였냐면 1, 루트 3까지 원점에서 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 이미 구해놨잖아요. 그지? 2배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사인 합성하기로 했으니까 사인 곱해주고요. 엽니다. 우리는 세타를 기준으로 볼 거고요. 벌어진 각도가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 더해 놓으면 마무리.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네.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이제 목표가 해석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그치? 그럼 어떤 해석을 하냐? 얘는 사인 함수 형태로 나타날 거야. 대신 3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 세타를 그릴 수 있다라고 하면
두 배도 있지만 두 배 사인 세타를 그렸다라고 하면 그거는 세타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만큼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그려지는 그래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맞죠? 최대값은 얼마? 2.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 식의 최대값이 2,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요. 그치? 그래프 이거 못 그리잖아. 그지? 그 다음에 주기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사인 원래 주기랑 똑같네요. 2파이 주기로 같은 그래프로 그려진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합성을 하는 거였어. 자, 두 번째 코사인 합성 한번 해봅시다. 코사인 합성을 하면 코사인 세타 앞에 곱해져 있는 녀석을 x좌표로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루트 3이 이제 x좌표가 되는 거고 1이 y좌표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원점에서 길이는 2로 동일하죠. 괜찮지? 그러면 벌어진 각도가 얼마야? 이번에는 30도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합성을 해보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결국 원점에서 점까지 거리라고 했으니까 2배의 코사인 합성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세타에다가 벌어진 각도가 6분의 파이잖아. 그런데 우리 코사인 합성할 때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이런 상황이야. 뭐 끝이야 그래서. 그럼 얘도 해석을 해보면 코사인 함수인데요. 뭐 주기는 2파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2,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상황이 똑같아. 맞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되니? 이렇게 합성한다라는 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유형 문제를 잠깐 봅시다. 합성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114페이지에 116번 보면 이건 안 풀 건데 뭐 찾으래요? 주기, 최대, 최소 찾으래요. 어머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렇게 더해져 있는 건 이거 자체로 그래프 그리기는 뭐 지금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뭘 한다? 합성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한 게 사인 합성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인 합성해가지고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둘 다 또 양수니까 일사분면에 있는 거라서 각도 자체도 뭐 간단하게 나올 겁니다. 예각으로 나올 거니까 그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넘어가서 다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필수예제 8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식은 뭐 합성하세요 이런 개념이 되겠네요. 합성하세요. 자, 그런데 1번 내용을 보면 합성하기 전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요 녀석은 각도가 세타고 요 녀석은 각도가 세타 플러스 3분의 8 라디안이란 말이야. 각도가 달라. 이렇게 대놓고 합성할 수는 없습니다. 각도가 같을 때 합성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를 쪼개기 시작을 해야겠죠? 그러면 코사인의 각도를 더해 놓은 거니까 우리는 앞에서 코사인 덧셈 정리하고 왔습니다. 그거부터 적용을 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싸 이렇게 될 거니까 선생님 한번 적어 볼게요. 루트 3은 조금 이따 곱하고 얘는 코사인 세타 코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로 연결돼 있으니까 빼기 사인 세타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분의 파이라는 녀석이 특수각이니까 코사인 사인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야.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다가 사인 세타 이렇게 곱한 형태가 되겠구나. 괜찮죠? 그러면 앞에다가 이제 루트 3을 다 곱해야 되니까 여기는 첫 번째가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뒤에 루트 3을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앞에 2 사인 세타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3 사인 세타 정리하면 2분의 1 사인 세타가 되겠다. 괜찮죠? 네, 그래서 정리한 게 2분의 1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루트 3 곱한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그럼 문제에서 사인 합성하라고 했으니까 편해졌습니다. 사인 합성을 하려면 사인 앞에 곱해지는 요 녀석을 x좌표로 갖다 놓고 뒤에 있는 플러스 2분의 루트 3을 y좌표로 갖다 놓으면 되겠다. 맞죠?
근데 비율을 따져보면 양변에 2를 곱하잖아? 그러면 1대 루트 3이거든? 어때? 아까 했던 1대 루트 3 대 2를 만족하는 60도 3분의 파이짜리가 됩니다. 맞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사인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사코 코사 세타 4분의 파이 적용해가지고 사인 덧셈 정리 적용해서 앞에 거를 정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성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각도가 둔각이 나오는 거니까 이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사인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 덧셈 정리를 적용하겠다. 그럼 사코 코사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4분의 파이 덧셈 그대로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4분의 파이는 45도 코사인과 사인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루트 2분의 1 요거는 뭐 선생님이 쓰는 소소한 팁인데 굳이 유리화까지 해가지고 해볼 필요는 없어. 어차피 어떤 거를 곱하면서 정리하면 약분되는 구조가 더 훨씬 잘 보이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놔두고 마지막에 정리할 때만 유리화를 하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사인 4분의 파이도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분의 1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적용한 거냐면 지금 요거 덧셈 정리 적용한 겁니다. 여기다가 2 루트 2를 곱해야겠죠. 봐봐. 그럼 루트 2가 약분되는 게 보이면서 2 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인데 뒤에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맞지? 그러면 사인 합성을 해야 되니까 사인을 앞에 갖다 놓을게요. 요노 등호로 가자. 는 2 빼기 4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고. 자, 그래서 사인 합성을 하기 위해서 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x좌표, 그 다음에 코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y좌표, 즉 마이너스 2,2를 찍어 놓고 시작을 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2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연결 이렇게 하면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1대 1대 루트 2를 만족하는 거니까 2대 2대 2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괜찮지? 그러면 각도를 이제 시초선으로부터 얼마나 벌어졌는지 요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때?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요만큼이 4분의 파이잖아요. 그치? 1대1대 루트 2를 만족하는 45도짜리니까 그렇다면 전체 180도 파이 라디안에서 빼면 4분의 3 파이 라디안이야.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이제 그대로 사인 합성만 하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은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 루트 2에다가 사인 합성을 할 거고 세타라는 걸 기준으로 할 건데 얼마나 벌어졌니? 4분의 3파이만큼 벌어졌어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괜찮죠? 넘어가 볼게요. 이 정도로 이제 합성하는 방법이 익숙해지면 이런 것들이 부담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사인, 코사인을 포함한 함수 형태라서 와 이거 어떻게 그려질까 잘 모르겠는데 합성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사인 합성이 부호 결정할 때 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인 합성으로 갈 텐데 그렇다면 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루트 3을 x 좌표로 그 다음에 코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를 y 좌표로 놓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괜찮죠? 얘도 빨리빨리 해보자. x좌표 루트 3, y좌표 마이너스 1, 루트 3, 마이너스 1. 원점에서 거리는 1대 루트 3을 만족하는 거네. 2 이렇게 되겠다. 맞죠? 오케이. 그러면 합성하면 2배의 사인 x까지 적어주고요.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시초선으로부터 이만큼 벌어진 걸 적어줘야 돼. 맞지?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30도짜리 6분의 파이 라디안이거든. 맞죠? 1대 루트 3, 1대 루트 3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시초선으로부터는 2파이에서 빼야 돼. 그러면 6분의 11파이가 되는 거지. 괜찮나요? 따라서 여기가 더하기 6분의 11파이라고 각도를 적어주면 됩니다. 괜찮죠? 합성했고 그러면 뒤에 플러스 1까지 있으니까 y는
요 함수에다가 플러스 1 한 거야. 이렇게 하니까 최대 최소는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어차피 이만큼 각도가 얼마 되냐에 따라서 결국은 사인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이거든. 그럼 거기에 2배를 하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 값이고 1만큼 y축으로 평행 이동하면 한 칸 올라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 배울 때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걸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를 주는 게 이제 기본형의 최대값인데 평행 이동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최소값은 최고차 아니 사인 앞에 최고가 아니지 사인 앞에 곱해진 녀석의 절대값을 씌우고 왜? 이거는 플러스가 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준 게 최소값인데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니까 그대로 또 반영을 해주면 최소값이 되더라.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삼각함수 합성했어요. 넘어가 보자. 합성은 그래서 하나의 스킬이라서 이거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넘어가서 우리 119페이지 가봅시다. 자,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대로 삼각함수의 극한 구해 보고요. 그 다음에 미분 정의해 보고 이렇게 갈 거야. 그런데 삼각함수 이미 우리가 수학 1 배울 때 그래프 그려봤잖아, 그지? 그냥 대충 쭉쭉쭉쭉 그리지. 뭐 왔다 갔다 그리잖아. 거기서 끊기는 데가 사인 코사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치? 그 말은 연속인 함수란 얘기야. 이해되니? 그래서 쭉 읽어보면 탄젠트는 사실 잠깐만요. 탄젠트는 사실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 x값에서는 불연속이야. 맞지? 불연속이잖아. 거기 점을 못 찍으니까. 그런데 정의역에서는 점근선은 빠지게 되죠. 예를 들어 기본적인 y는 탄젠트 x라고 한다 그러면 정의역이 뭐 점근선이 있는 2분의 파이, 그다음에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애들은 정의역에서 다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제외하고는 그래프가 다 그려지죠. 탄젠트 함수 어디 있지? 여기 있잖아, 그지? 요거 참고할게요. 점근선을 제외하면 탄젠트 함수는 한 번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단 말이야. 한 붓 그리기가 가능한 게 선생님이 연속 함수다 이렇게 가정한다라고 했어요. 오, 그러니까 사인 함수든 코사인 함수든 한 방에 다 그릴 수 있어서 얘네들 다 연속인 함수야. 맞지? 그래서 정의된 데에서는 세 그래프가 모두 연속인 함수라서 연속의 정의가 뭐냐 하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 우리가 연속이라고 정의를 해요. 오, 그렇다면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정의된 x값에서는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같은 거야. 그럼 극한을 구하세요는 결국은 함수값을 직접 구하는 거랑 같은 거야. 해서 우리가 다항함수가 주어지면 다항함수의 극한값은 그냥 함수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따라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나타낸 내용인데 사인, 코사인 1번, 2번은 사실 x를 어디로 보내든 다 극한값은 함수값 구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 탄젠트를 보낼 때 a가 a가 점근선이면 안 돼. 점근선이 되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니까 이거는 수렴 조건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어떻게 했냐면 A는 이렇게 점근선이 되는 녀석은 제외하고 극한을 보내고 있다. 그럴 때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을 구하는 거랑 같다. 이런 개념이야. 맞지? 그래서 삼각함수는 함수값 구한다. 극한 구할 때 함수값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래쪽 예시 보면 6분의 파이 극한인데 결국은 의미가 한번 보고 갈까? 사인 함수가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한 주기가 2파이고 절반이 파이고 1을 만족하는 게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데 6분의 파이라는 거는 뭐 조금 더 적은데 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6분의 파이 3등분한 거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여기로 가깝게 간다라는 거는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다 함수값이 이렇게 6분의 파이를 넣은 함수값으로 가깝게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극한값은 함수값 구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사인 6분의 파이 밑에는 코사인 3분의 파이 밑에는 탄젠트 4분의 파이 구하는 것과 같더라. 그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좀 중요한 극한의 모양 구하는 녀석을 또 만났습니다. 외워야 돼요. 봅시다. 결론부터 보면요. 그냥 사인 탄젠트 극한을 구하는 거는 방금처럼 연속인 함수라서 대입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x분의 사인 x, x분의 탄젠트 x는 와 극한이 이렇게 되더래.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x를 0으로 보낼 때 어떤 꼴이냐면 지난번에 뭐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보낼 때도 이 꼴부터 확인을 했는데 x를 0으로 보내보니까 분모 0, 사인 0은 0, 0분의 0 꼴이다. 0분의 0 꼴이라는 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지? 수빈아 0분의 0 꼴이라고 침 닦고. 두 번째 x분의 탄젠트 x도 분모 0, 탄젠트 0도 0이니까 얘도 0분의 0 꼴이야. 삼각함수 극한에서 우리가 정리할 거는 요놈 둘이랑 그 다음에 하나 더 있거든.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얘네 둘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알겠죠? 해서 2번의 x분의 탄젠트 x는 1번을 정리하고 나면 이거는 좀 할만해요. 그냥 식만 바꾸면 되거든. 그래서 1번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1번 정리가 어디냐면 여기 바로 뒤에 보충학습에 있어. 보충학습에 있는데 요거 쌤이랑 한번 그림 그려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도 여기 이면지에다가 한번 그려봐. 이해됐나요? 지금 뭘 증명할 거냐면 x라는 각도를 0으로 보낼 건데 x분의 sin x라고 표현된 이 형태를 극한을 보내보면 1로 수렴하더래. 와, 제로분의 제로꼴인데 1로 수렴하는 경우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 하나를 그리고요. 편하게 그려봐요. 뭐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원 중심을 이렇게 잡아보고요. 반지름을 하나 그려서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를 A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각을 여기 각도 표현되어 있으니까 X 여기 라디안이라고 가정할게요. 라디안. 지금 X 도가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라디안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요만큼 X 라디안만큼 중심각을 벌렸어요. 그래서 원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서 쌤은 색깔을 조금 다르게 쓸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AB를 연결해서 현 AB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원의 중심을 O라고 하자. 기호를 좀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그렸던 중심각 X에 대한 부채꼴 OAB를 볼 수도 있고, 맞지? 부채꼴 OAB는 부채 모양이니까 이렇게 모양이야, 그치? 요거랑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그어가지고 삼각형, 특히 이등변 삼각형이죠. OAB, 삼각형 OAB를 볼 수 있어. 그럼 얘네들의 넓이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부채꼴 넓이가 크겠죠. 맞지? 조금 더 튀어나와 있으니까. 요만큼이 더 있으니까 부채꼴 넓이가 크겠지. 자, 요거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OB를 조금 더 연장해서 그려볼게요. 휴, 이렇게 그리고 A에서 접선을 그리겠습니다. 원에 접하는 접선을 그리면 중심이랑 연결한 선분과 수직을 이룬다. 이런 개념이 되거든. 그래서 만나는 점,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여기서 뭐 T라고 했네요. T라고 지정해 볼게. 자, 그럼 뭐 당연하게도 부채꼴 넓이보다 삼각형 OAT 넓이가 더 크죠. 괜찮지? 그러면 넓이를 한번 따져봅시다. 제일 작은 녀석 삼각형 OAB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우리는 sin x라는 걸 연관시켜 주고 싶고요. x라는 각도, 라디안 기준의 각도도 연관시켜 주고 싶은데 삼각형 OAB는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계산하기 쉽게 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변과 끼인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예전에 중학교 때 배우던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각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지?
그래서 삼각형 넓이가 제일 작은데 얘가 2분의 1 sin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 구해볼게요. 부채꼴 OAB라고 하겠습니다. 부채꼴 넓이는 자, 아까 중심각을 라디안으로 표현했던 이유가 있죠. 60분법으로 나타내면 뭐 360분의 x 각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디안으로 나타내면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여기서 세타가 라디안 단위면 되지, 그지? 그러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 괜찮지? 또는 뭐 2분의 1 RL 이런 식도 있는데 뭐 호의 길이는 없으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2분의 1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OAT를 구해볼게요. 삼각형 OAT 이렇게 가볼 텐데 괜찮나요? 여기서 수직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 직각삼각형은 높이만 구해오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런데 와 반갑게도 OA가 1이야. 그렇다면 X각도 기준으로 직각삼각형을 봤을 때 높이는 그대로 탄젠트 X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OAT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탄젠트 X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OAT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탄젠트 X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크기 관계가 아까 그림으로 봤어요. 따라서 제일 작은 녀석이 2분의 1 sin x고요. 그 다음 부채꼴이 2분의 1 x고요. 크다. 그 다음이 2분의 1 탄젠트 x야. 이런 크기 관계가 되더라. 그래서 모두 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뭐 약분이 다 가능하겠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지? 그럼 우리가 처음에 보려고 했던 게 뭐야? x분의 sin x잖아, 그치? x분의 sin x인데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얘네 둘을 가지고 양변을 x로 나누기 시작하면 되죠, 그죠? 괜찮나요? 그래서 x로 나눠 볼 건데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지금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 극한으로 돌아가 보면 x를 0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게 0의 우극한이 0의 좌극한인지 알 수가 없죠. 다만 결과적으로 0의 우극한과 좌극한이 똑같이 1로 간다라는 것만 우리가 결과로만 알고 있어. 그지? 그래서 극한값이 1로 존재하려면 0의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돼. 그치? 그래서 쪼개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x가 0보다 크다.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0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뭘 구하는 거냐면 x가 0으로 가는데 0보다 크니까 우극한을 구하는 상황을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미리 다른 상황도 볼게요. x가 0보다 작다. 이런 경우는 0으로 극한을 보낼 건데 좌극한을 보겠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위의 식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sin x보다는 x가 크고 그거보다는 탄젠트 x가 크다. 여기서인데 뭐 책을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sin 값이 양수니까 양변을 sin으로 나눠도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겠다. 입니다. 괜찮나요? 근데 여기서 0보다 크다라고 해서 뭐 90도 넘어가고 180도 넘어가면 2, 4분면에서 3, 4분면 넘어가면 sin 값이 음수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볼 거냐면 0보다 살짝 큰 거, 즉 1, 4분면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sin x로 나누면 1, 반대가 아니라 그대로 sin x분의 x, 그 다음에 사인으로 나누면 탄젠트 x가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사인으로 나누는 거니까 코사인분의 1 이렇게 남겠죠.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x분의 sin x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 다 뒤집으면 되겠다, 그지? 근데 모두 양수인 애들이니까 왜? 1, 4분면에 있는 애들이니까 x는 뭐 가정하기를 양수고 sin x도 양수고 코사인 x도 양수니까
뒤집으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뒤집으면 1분의 코사인 x가 가장 작은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분의 사인 x가 그 다음 값, 마지막 1 뒤집은 1이 그 다음 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극한을 보낼 건데 지금 0의 우극한을 보내볼 거예요. 그래서 x를 0의 우극한을 보내보면 코사인 x는 우극한이나 자극한이나 코사인 0 구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 0이야. 그렇다면 코사인 0은 1이고요. 괜찮지? 그 다음에 1은 뭐 x랑 상관없으니까 1이에요. 맞습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극한, 여기서 이렇게 극한이야. 와, 그럼 사이에 껴있는 그대로 적어볼게요. x를 0의 우극한으로 보낼 때 x분의 사인 x라는 거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니? 얘보다 작은 애도 1로 수렴하고 얘보다 큰 애도 1로 수렴해. 그럼 샌드위치 정의에 따라 얘는 1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봅시다. 형을 또 볼게요. 요거는 이제 옆에 식을 좀 참고해서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리미트 x를 0의 좌극한으로 보낼 건데 x분의 sin x를 하래요. x가 지금 0보다 조금 작은 상황이야. 그치? 좌극한을 보긴 할 건데. 그러면 x가 0보다 어떤 작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t라고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가 음수니까 t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게 음수니까 t는 양수가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때는 t는 0보다 조금 큰 대로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주어진 리미트를 t에 대한 극한으로 바꿔보면 t가 0의 우극한으로 갈 거고요. x 자리에 마이너스 t를 넣고요. sin x 자리에 마이너스 t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렇다면 sin 함수는 기함수, 즉 마이너스 각도는 마이너스를 뱉어냅니다. 따라서 밑에다 쓸게요. 는 극한 t를 0의 우극한으로 보낼 때 마이너스 t분의 마이너스를 뱉어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때? 와, 마마니까 플러스 플러스고 구조 자체가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x분의 sin x랑 똑같아졌죠. 이거는 왼쪽에서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1이야. 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x분의 sin x의 0의 좌극한도 1로 수렴하더라. 그러면 아까 했던 우극한도 1로 수렴하고 좌극한도 1로 수렴하니까 얘는 1로 수렴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책으로 가보죠. 이건 증명 그렇고요. 위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x는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는 1이더라. 이런 구조를 이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고 책에서도 분석을 해놨지만 여기 구조 x랑 여기 들어가는 x랑 같아야 됩니다. 그럼 문제들이 여기가 달라지는 문제들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모양을 맞추는 문제, 이것도 모양 맞추는 문제로 나오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x분의 탄젠트 x는 모양 변형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잘 봐. 탄젠트 x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극한을 쪼개서 써보는 거죠. 0으로 보낼 때 x분의 사인 x를 미리 써놓고 여기다가 코사인 x분의 1을 하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잖아.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지? 그러면 극한을 보내봤을 때 와, 앞에 있는 x분의 sin x는 방금 증명했듯이 1로 수렴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코사인 x분의 1인데 분모에 있는 코사인 x는 0으로 보내면 코사인 0, 코사인 0은 1이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얘기야. 맞지? 분모가 0으로 가면 문제가 되는데 이 녀석은 코사인 0은 1로 가. 와, 그래서 할 게 없어. 이거 그대로 정리하면 1 곱하기 1이니까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모양을 보는 게 중요한데 0분의 0꼴에서 x분의 탄젠트 x니까 여기 있는 x와 집어넣는 각도 x가 완전히 동일해야 극한값이 1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괜찮지? 그래서 여기 개수들이 바뀌는 거는 모양 변형을 통해서 하면 되겠다.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거의 이제 흐름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예제 문제로 나오는 건데 외워두면 상당히 좋은 거라서 지금 정리를 하나 해두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한번 적어봐. 요거도 같이. 그래서 세 개예요. 극한값 할게. x분의 sin x, x분의 탄젠트 x, 그리고 지금 적는 거.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x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요거도 수렴하는 극한의 모양입니다. 좀 복잡하게 생겼죠? 중요한 건 방금 다뤘던 x분의 sin x, x분의 탄젠트 x는 x가 하나씩 모양 맞추는 거였는데 여기서는요 분모에 x 제곱이 들어가야 되고 분자가 코사인만 있는 게 아니라 1 마이너스 코사인이야. 이게 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증명 자체는 되게 심플해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x분의 sin x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 분모 분자에다가요 1 플러스 코사인 x 부호만 반대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곱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도 곱해놓을까요? 1 마이너스 코사인 x에다가 부호를 반대로 바꾼 1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곱해볼게요. 뭐 분모 분자 같이 곱했으니까 시계값은 바뀜이 없겠지. 해서 전개를 해보면 x가 제로로 갈 때 x제곱 1 더하기 코사인 x는 그대로 써주고요. 자, 분자가 1 빼기 코사인 제곱이잖아. 여기는 계산을 좀 두 번 하기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적을게요. 1 빼기 코사인 제곱 x야. 코사인의 제곱이야. 근데 이거 뭘로 바뀌죠? 사인 제곱이죠, 그죠? 사인 x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자가 사인 제곱이 돼요. 와,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파트너로 정해주면 돼요? 이렇게 제곱 파트너를 정해주면 되지. 그치? 그러면 제곱이니까 얘는 x분의 sin x 전체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거 어디로 가? 이거 1의 제곱으로 가겠지. 이해되나요? 그리고 남아있는 분모에 1 플러스 코사인 x인데 x를 0으로 보내면 1 플러스 코사인 0이야. 코사인 0은 1이잖아. 그러면 1 더하기 1은 얼마? 2죠. 문제 될 게 없어. 그래서 결론은 극한값이 2분의 1이야.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거의 극한값은 2분의 1이야. 짜잔. 요거를 좀 외워두면 좋겠다. 그래서 미적분 관련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심심치 않게 나와요. 물론 할 때마다 좀 모양 변형을 해서 지금 증명했던 것처럼 모양 변형해서 하는데 이 결과를 알아두면 되게 심플하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x제곱분의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표현도 해 놓을게요. 각도가 같아지는 건 맞는데 코사인을 쓰는 녀석은 극한의 모양이 분모의 제곱 형태가 꼭 붙어 있어야 돼. 괜찮지? 그래서 요거 관련된 예제를 하나만 적어 본다면 x를 제로로 보낼 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비슷한데 지금 뭐만 달라? 각도가 다르지.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x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모양이 같아야 2분의 1로 수렴하는 거였거든. 맞춰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코사인에 적용되는 각도를 바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덧셈 정리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뭐 되긴 되겠지만 각도를 바꾸는 건 어려우니까 바깥쪽에 나와 있는 분모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2x라고 하면 여기를 2x 각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제곱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식의 값이 바뀌면 안 되니까 없던 녀석이 분모에 생겼죠. 4라는 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곱하기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각도 EX와 분모에 있는 제곱에 적용되는 EX가 동일하니까 이거 전체 모양이 2분의 1로 수렴하는 거다. 맞지? 그래서 이 녀석은 2분의 1로 수렴하는 것에다가 4를 곱해서 2라는 수렴값으로 정리합니다. 맞죠? 이해되지?
자, 요거랑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또 하나 적어드린 지금 적는 거예요. 뭐 거의 비슷한데 x를 제로로 보낼 때 x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입니다. 와, 헷갈리지? 분모의 제곱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제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꼴은 0분의 0꼴이지, 그지? 0분의 0꼴인데 아까처럼 적용을 해보면 분모 분자의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해 볼게요. x를 제로로 보낼 때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하면 분자가 사인 x 제곱이 될 거고 분모의 1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지? 그러면 극한의 모양을 아는 대로 그대로 다 적용한다 그러면 첫 번째 x분의 사인 x 하나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1도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인 제곱이 돼야 되니까 사인 한 번 더 곱해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해봤더니 자, 첫 번째 덩어리는 1로 가. 오케이, 너무 좋아. 두 번째 덩어리는 0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로 가. 와, 괜찮아. 그런데 사인은 0으로 보내면 0이죠. 와, 그래서 얘는 뭐야? 그냥 0이야. 짜잔. 그러니까 x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을 극한을 보냈다고 해서 와, 2분의 1로 적으면 이제 다 틀리는 거야. 맞지? 분모가 제곱 형태로 되어 있어야 돼. 그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기본 형태인 x분의 sin x, x분의 탄젠트 x 요거를 가지고 이제 모양 변형된 것들을 어떻게 구할 거냐인데 생각해봐. 첫 번째 ax분의 sin bx인데 이 b라는 x의 개수를 여기다가 맞출 수는 없거든. 각도를 조정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녀석을 여기다가 맞추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말로 한번 설명해볼게. 얘랑 맞추려면 여기 bx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분모의 b를 쓴다는 얘기는 갑자기 쓴 거니까 곱하기 b를 해서 약분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원래 뭐가 있어야 돼요? 분모 a가 있어야 돼. 그래서 a분의 b를 곱해놔야 돼. 그러면 bx 맞춰놨으니까 이거 전체가 1이 되면서 뒤에 a분의 b가 되는 거.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은 뭐야? 이거 계수 b가 그대로 극한값이 되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탄젠트도 마찬가지. 이렇게 x분의 탄젠트 x가 있는데 구조가 x의 계수가 이런 구조라면 이거는 계수 b가 그대로 극한값이 되는 거다. 보면 되겠죠. 여기 나중에 하다 보면 좀 익숙해져요. 자, 마지막 거도 마찬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은 x분의 sin x, x분의 탄젠트 x잖아, 그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분모 분자를 x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익숙한 모양으로 봐야 돼.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놓고 위에 거는 b, 밑에 거는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분의 b인데 조금 더 간결하게 가면 결국은 얘네들은 1로 수렴하는 애들의 변형밖에 안 되는 거니까 얘네들의 개수비가 그대로 극한값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연습하는 거는 아래쪽이랑 그 다음에 뒤에 유형 문제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방금 그 코사인 연결된 극한값이 어디 있냐면 125페이지에 1번 문제가 그래요. 여기 있네요. 125페이지. 다음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x를 0으로 보낼 때 x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x. 이게 생각보다 그 극한값 구할 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극한 관련된 문제들이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보자마자 2분의 1이라는 걸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알겠지? 과정 자체도 뭐 분모 분자 같은 걸 곱해가지고 부호 반대로 곱해가지고 극한 구하는 거니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가 좀 삐리한 게 있었는데 문제가 한번 가보자. 그 124페이지에 필수 예제 11번 한번 볼게요. 짜잔. 이제 모양 맞추기 문제로 돌아가면 되는데 1번 문제는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랑 뭐 똑같죠? 기본으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x분의 sin x, x분의 탄젠트 x가 익숙한 구조니까 분모 분자를 x로 나누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x 탄젠트 ex. 그런 다음에 분자 따로 분모 따로 개수 맞추기 하면 되죠. 그죠? 그럼 여기는 2, 2, 그리고 2 곱할 거고 3, 3, 3 곱할 거고 이거는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방법은 요거 개수비 3분의 2 이렇게 된다고요. 자, 2번은요. 와, 2번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치? 그러면 4x분의 sin 3x는 극한이 4분의 3 빼기 4x분의 sin 2x는 4분의 2. 그럼 4분의 3 빼기 4분의 2. 4분의 1.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 어렵지 않죠? 다음 세 번째. 요 녀석을 잘 보면 합성함수야, 분자가. 맞지? 그래서 탄젠트 바깥쪽에서 적용되는 각도는 탄젠트 x라는 이만한 녀석이에요. 이만한 녀석. 그래서 모양을 맞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x분의 탄젠트 x니까 이거를 x를 제로로 보낼 때 모양을 각도 그대로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괜찮니? 그래서 탄젠트 네모 이렇게 할게요. 일단 네모니까 이렇게 맞췄어. 그리고 원래 있어야 되는 x분의 1인데 밑에다가 뭐 썼어요? 없던 탄젠트를 썼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탄젠트를 곱해놔야 같은 구조가 되죠. 자, 이런 구조에서 잘 봐. 네모인데 네모가 우리가 x분의 탄젠트 x를 보면 여기를 네모를 쳐놓은 형태인데 얘가 0으로 갈 때 얘가 0으로 가면서 제로분의 제로꼴 이게 1로 수렴한다는 거였잖아. 그래서 얘가 0으로 수렴한지는 보셔야 돼요. 그럼 얘를 뭐 t라고 치환한다 그러면 x를 0으로 보내면 탄젠트 0은 0이잖아, 그지? 그래서 t가 0으로 간다요. 그럼 이 극한 자체가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탄젠트 t니까 이거는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따라서 앞에 있는 덩어리가 요거가 1로 수렴하고요. 뒤에 있는 덩어리도 뭐 당연히 1로 수렴하겠지, 그치? 그래서 곱하면 1이다. 이렇게 돼요. 자, 쌤이 요 예제를 했던 거는 4번 때문인데요. 아까 우리가 x분의 sin x, 그 다음에 x분의 탄젠트 x 극한값 증명할 때 벌어지는 중심각의 단위가 60분법이었니? 라디안이었니? 라디안이었어.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구할 때도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대로 썼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와, 분자에 적용하는 각도가 x도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함을 느껴야 되는 게 만약에 x가 뭐 60이라고 했어. 그러면 밑에 있는 요 녀석은 60 라디안을 얘기하는 거고요. 위에 있는 요 녀석은 60도를 의미하는 거야. 같니? 완전히 다르지, 그치? 우리가 파이 라디안을 180도라고 치환하고 있거든. 단위가 달라. 그래서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부 라디안 단위를 고쳐줘야 돼요. 괜찮지? 그래서 요 문제는 좀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다시 수 원으로 개념을 돌려서 파이 라디안이 180도 60분법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지금 x도를 라디안으로 고쳐야 되거든. 그렇다면 1도는 180으로 나누면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아, 그래서 x도는 1도에 x 곱하면 되는 거니까 라디안으로 고치면 180분의 파이 x 라디안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극한을 와 x분의 sin x니까 1이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라디안 단위로 돼야 되겠고 그래서 극한 x를 제로로 보낼 때 밑에 x는 그대로 두고요. sin 180분의 파이 x 이렇게 되겠습니다. 드디어 라디안 단위로 다 고쳤어. 와 그러면 개수 b가 되겠지. 그래서 180분의 파이 이렇게 수렴값이 존재합니다. 괜찮나요? 네,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시간이 뭐 이 정도인데 나머지 중요한 부분은 쌤이 다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